환인이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봤을 때 태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아들, 또 태양의 신 또는 태양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라는 의미로 환인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화상석에서는 태양조, 외눈박이 새 태양조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1층의 이 화상석은 환인이 하시 3위 태백하면서 이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결국 환웅이 지상에 내려가도록 지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이 장면은 결국 환인의 인도를 받으면서 환웅이 내려가고 있는 그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2층의 장면은 환웅이 조관을 쓰고 등장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바로 이 등장하는 이 3용은 세 마리 용은 우리 단군신화에서 말하고 있는 풍배우사 운사를 말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 그림 잘 보면 뭔가 느낌 들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상에서 환웅을 맞이하는 장면인데 저는 이 부절이 바로 어떤 천부인을 상징하는 어떤 그러한 부절과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2층에 관한 이 화상석은 환웅이 지금 지상에 내려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층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3층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결국 쌍수령 안에 있는 이분은 누구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아래 2층에 있는 엎드려 있는 치우라고 중국 측이 해석하고 있는 것과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아울러서 아니라면 왜 아니냐? 그 내용은 그 3층에 있는 이 춤추는 치우의 형상입니다. 치우가 과연 3층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2층 화상석에는 치우가 살해되는 장면으로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3층에 치유가 춤추고 있는 장면을 중심으로 한다면 2층의 그 화상석을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춤추고 있는 승리한 치유의 모습과 2층에 굴복했다고 중국 사람이 말한 이 장면, 이 해석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결국 우리는 그래서 3층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3층을 우리가 중요시할 수밖에 없느냐? 이 춤추는 치유의 형상은 잘 보면 오병 5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치유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오병무웅이라고 하거든요. 5가지 무기를 들고 있는 춤출 무자, 춤추는 곰의 형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위에 있는 큰 팔, 저걸 대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신 무기가 들고 있는 치유의 모습에서 우리는 특히 곰의 옷을 입은 곰의 형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치유는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바로 웅족, 곰족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 역사와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웅족의 치유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중국 사람들은 과연 치유에 관해서 어떠한 설명들을 하고 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천이 사기에 치유를 황제가 금살 치유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또 이면에는 다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석에 보면은 구려는 치유의 무리이다. 또 여영은 치유가 난을 처음 일으켰다. 또 공안국은 뭐라고 했냐면 구려의 인공을 치유라 한다. 또 노사라는 책에는 치유는 천부의 신과 같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치유에 관한 해석은 중국 문헌에도 서로 상반되는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이 화상석에 관해서는 한국의 식민사학자들도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백 교수의 경우는 이 무시사당의 화상석이 단군 신화와 90% 동일하다는 김지원 박사의 그 주장은 근거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송호정 교수는 이것은 무시사당의 그림은 단군 신화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식민사학자지만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치우를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치우는 곰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공족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중국 측에서도 그것은 곰의 형상이라고 했고 또 중국의 유명서도 치우라고는 주장했기 때문에 이분이 치우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다만 더 확실한 근거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그림 앞에 한 마리 새가 등장합니다. 이 새는 봉황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저는 날랑비 서문에 나오는 그 난새라고 부르는 대로 바로 이 난새, 이 새는 바로 우리 조유족을 상징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환웅이 쓰고 있는 이 조관과 관계되었다고 볼 때에 여기에는 결국 이 동유족과 관계되는 치우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환웅의 그 조관이라든가 새의 그림이 들어있는 그것은 동유족과 관계되는 곰족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치우는 춤을 추고 있느냐? 문제는 이 아기의 모습입니다. 이 아기가 누구냐는 내용인데요. 이 아기를 저는 단군이 탄생하는 과정을 설명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 고물 형상화하고 있는 이 치유가 기뻐서 춤을 추는 것은 단군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러한 신화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통시 형제는 이 장면을 가지고 식인, 사람을 잡아먹는 장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생인, 사람을 낳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다시 보면 춤추는 치우, 이 장면은 결국 단군을 통해서 다시 치우의 뒤에 일어나는 단군조선, 고조선에 관한 고조선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상석으로 보면은 고조선은 결국 곰족과 이 호녀라고 할 경우에 이 호족, 범의 형상인데요. 호족 또는 이 새는 결국 동이족의 조유족이면서 동시에 환웅족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장면을 통해서 고조선의 탄생 과정을 곰족, 그 다음에 호족, 그 다음에 환웅족 세 부족이 연합해서 고조선이 탄생하는 것이고 그 고조선의 단군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이 일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치유와 관련된 단군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단군이 쓰고 있는 단군 왕검의 이 관모를 보면은 산자 모양입니다. 밀산자 모양이죠. 이런 밀산자 모양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산동성 대문군 문화의 그 아사달 문양에도 바로 이러한 산자 문양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양조의 옥귀에도 산자 문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성 일대는 바로 이런 산자 문양을 숭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화상석의 4층에 등장하는 바로 그 인물은 단군임을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군과 관련해서 결국 우리가 치유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결국 단군 또는 단군 조선의 탄생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특히 환단고기에 보면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13세 사월아 환웅 때 웅녀의 후예인 녀가 단호에서 왕검이 되었다는 귀절이 바로 그 귀절입니다. 이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웅녀의 후예 중에서 새로운 분파가 한 새로운 갈래가 나오는데 바로 그 갈래가 뭐냐면 거물여자 여족이 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웅녀의 그 곰족에서 또 다른 분파가 나오는데 그 종족이 바로 여족이다. 거물여자 여족이다. 그 여족에서 바로 단호 왕검이 출현했는데 이 단호 왕검이 출현으로부터 한 460년 뒤에 단군 왕검이 출현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단군 왕검의 고주선 BC 2333년 이전 460년 이미 이전에 치우 계열에서 나온 또 하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여족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보고 그 여족이 세운 나라로부터 단군 역사는 시작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문제는 환단고기에 의하면 옹족 가운데서 단국이, 그러니까 환단고기에는 고주선 이전에 단국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국에 관한 설명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을 알 수 없고 이 한 귀절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국의 역사를 우리가 새롭게 조명해야 되는데 단국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려면은 치유 역사를 다시 알아야 되고 치유 역사를 다시 알면 치유 시대에 등장한 그 웅녀의 한 갈래인 그 여족의 출현과 단군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 사이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옥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홍산문화로 알려져 있는 홍산문화 이후에 나와 있는 옥기들을 통해서 치유의 형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옥기에 나와 있는 치유의 형상은 대략 BC 한 3000년에서 한 BC 2500년 사이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홍산옥기 이 문제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우리가 홍산학술연구원의 박문원 원장님을 잠깐 모셔서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홍산문화학술원의 박문원입니다. 그 요하 지역에서 추터지는 그 유물들, 특히 이제 옥기라고 해야겠죠. 이 홍산문화 이후에 매장법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산문화 때처럼 석실과 석관으로 그 다음에 돌무지 무덤을 이렇게 총으로 된 그 부장법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옥기만 부장했던 홍산문화 시기에서 그 이후 시기로 가서는 옥기가 묘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장문화가 부장문화의 대변혁이 이제 이렇게 있는 시기죠. 그래서 당시 묘의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석관묘에서 토관묘나 목관묘로 변화가 되죠. 그러면서 옥기는 거의 부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토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고고학적인 상당히 그 애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 중에서 수습한 것들을 보면 치유와 관련된 그런 그 옥기들이 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아주 상세한 디테일한 그런 그 고고학적 증명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중국에서 그 정부 차원에서 발굴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일반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예로는 있지만 우리가 옥기의 변화, 변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볼 때 저는 개인적인 수견은 약 기원전 2500년 전쯤이 되지 않을까. 옥기가 굉장히 커지면서 굉장히 디테일해집니다.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소개하는 그 두 개의 옥기 기물뿐만이 아니라 이 이외에도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옥기 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창구 박사님 치유에 관련된 발표가 있으셔서 저희 학술원에서 이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치유의 옥기를 보면 시기적으로 한 BC 3000년에서 2500년 사이인데요. 물론 이제 홍산 문화가 처음 시작된 것은 이보다 훨씬 빠르죠. 빠르지만은 지금 그 뒤에 옥기 문화에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연대적으로 보면 환단구기를 중심으로 치유의 연대를 보면 BC 한 2700년, 한 BC 2800년이 되기 때문에 거의 치유 시대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시대에 이미 저러한 치유 형상의 옥기들이 그 당시에 이미 있었다. 그만큼 치유의 그 위력은 대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단국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고조선 이전에도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대한 우리가 지금 연구가 지금 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는 이 홍산문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와 단군 사이에 있었던 이런 공백의 역사를 우리가 찾는데 더 연구를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치유와 단군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는 앞으로 이 치유와 단군 역사를 통해서 식민사학을 우리가 몰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식민사학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고조선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조선사에 대한 중요성, 결국 고조선사의 중요성은 뭐냐면 우리 민족문화의 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조선 역사는 중요한 것이고 단군조선의 역사는 중요한 것이죠. 이 고조선 역사의 원형이 바르게 회복이 되면 우리가 그 이전에 환웅 치유 역사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북부역 고구려 역사도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고조선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앞에 역사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조선 전후사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단군 역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또 단군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직전 역사인 치유 역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또 이 치유 역사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환웅 초기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역사는 그렇게 연결고리로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윤현 교수에 의하면 치유가 홍백우사를 청한 것과 단군신화와 그 내용이 비슷한 것, 그리고 치유는 고구려의 언어로 고조선 계통의 군장이다. 또 고조선 계통의 문화를 가졌다라고 본 것, 본 내용,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단군과 치유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치유 역사가 왜 중요하냐? 결국 지금 단군과 치유, 또 치유 역사를 통해서 환웅과 단군 관계를 연결해주는 이 치유 역사가 지금 중국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고, 또 특히 95년부터 중국은 치유를 중국의 시조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탕록에 가면 중화 3조당, 중화의 세 분 시주를 모신 중국 3조당이 있는데요. 이 3조당을 통해서
결국 우리 동이족의 치우를 중국의 조상으로 뺏어간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뺏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치우 역사를 우리가 전부 빼앗기면은 환웅과 단군의 역사를 설명할 길이 없어지는 것이죠. 중간에 역사의 공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이 치유 역사의 복원이야말로 단군과 환웅의 역사를 복원하는데 필수적인 내용이다. 이제는 우리한테 그냥 치유 역사가 중요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빼앗긴 역사를 다시 찾는 의미에서 치유 역사를 다시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국은 삼조당을 건설해서 이 왼쪽에를 치유로 지금 중화 3조의 한 분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무량사 화상성에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량사 화상석의 1층, 2층, 3층, 4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환인, 환웅, 또 삼성기에 등장한 치우, 또 단군의 그 인물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2000년 전 산동성에 살았던 고주선의 우리 동이족들은 환인, 환웅, 치우, 단군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았기 때문에 그 화상석에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예로 단군세기 16세 위나 단군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삼신상제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환인, 환웅, 치우, 또 단군왕검 이 네 분의를 배양해서 천제를 올렸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군 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치우를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사실 삼국유사에는 치우의 역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아주 뼈아픈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요. 치유 역사를 복원함으로써 사실은 삼국유사의 그 역사도 복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대는 중국과 황제와 전쟁을 벌인 치유의 역사를 기록할 수 없는 고려 말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싫어하는 치유를 중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그런 고려 말의 이 삼국유사에 과연 치유 역사를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허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삼성기를 통해서 또 무시사당의 이 화상성을 통해서 치유 역사를 바르게 복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역사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치유 역사를 빼앗기고 치유 역사를 중국에 내주고는 우리 역사를 바르게 회복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단군 역사도 바르게 회복을 못했는데 어떻게 치유 역사까지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거꾸로 치유 역사를 바르게 회복하면 단군 역사는 저절로 회복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삼성기의 이름이 세 분 성인을 기록한 것이 삼성기라는 책 이름인데 왜 삼성기 하편에도 이름을 삼성기라고 했느냐. 네 분을 설명했으면 삼성기 하편에는 치유가 등장하면 환인, 환웅, 치유, 단군을 넣어서 사성기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기라고 한 이유는 이 환웅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환웅은 초대 환웅으로서의 거발한 환웅이고 이 치유 환웅은 치유도 환웅이시죠. 14대 치유 환웅은 자오지 환웅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 환웅이기 때문에 한 분 환웅으로 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삼성기에서 말하는 환인, 환웅, 단군할 때의 그 환웅은 초대 거발한 환웅과 14대 자오지 환웅을 같이 말한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삼성기 원둥준이 말한 그 삼성, 세 분 성인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단군색이 16세 위나 단군주에 보면 삼심상제에 제를 올릴 때 환인, 환웅, 치우, 단군, 왕검 네 분을 배양하고 제를 올렸는데 그 제가 끝난 다음에는 이런 애환가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노래를 전혀 기억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은 결국 산에는 꽃이 피네 작년에 만구를 심고 올해도 만구를 심어 불암산은 백두산이죠. 불암산에 봄이 찾아오니 꽃마다 울긋불긋 우리 하나님 섬기며 태평을 즐기세 이러한 애환가가 불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시대까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치우를 우리의 조상으로 모셔서 환인, 환웅, 치우, 단군을 같이 모셔놓고 이러한 천재를 올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역사의 그 국통맥을 바로잡는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치유 역사는 반드시 복원되어야 되고 치유 역사의 복원을 통해서 우리 상고사가 다시 정립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역사가 복원되어서 이러한 애환가가 다시 우리 국민들 속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러한 역사 광복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강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